1세기 태조왕대에 들어선 고구려는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해와 옥저를 복속시켜 영토를 넓혔는데요. 이어 제9대 국왕인 고국천왕은 기존의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하는 등 체제 정비를 단행하여 왕권을 더욱 강화합니다. 서기 311년에는 제15대 국왕인 미천왕이 서안평을 확보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복하여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죠. 그러나 제16대 국왕인 고구곤왕 시절에는 백제와 전연의 연속된 공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제17대 국왕인 서수림왕이 들어서면서 고구려는 태학을 설립하고 불교를 국가적으로 공인하였고 373년에는 율령을 반포하는 등 중앙 집권 국가를 완성시키고 나라를 정비하면서 고구려 전성기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3세기경의 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또한 북쪽으로의 진출을 위해 고구려와 영토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4세기에 들어서 백제의 제13대 국왕인 근초고왕은 황해도 일부 지역에도 진출하고 전라도 지역에 남아있는 마한의 잔존 세력을 병합하며 백제의 전성기를 이루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고구려의 연이은 압박에 의해 한강 유역을 빼앗기는 순환을 맞기도 합니다. 서기 79년 신라 제4대 임금인 하레이사금 때 장군 거도는 우시상국과 거칠상국을 공격하고 병합함으로써 경주를 벗어나 외부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죠. 신라는 4세기경에 들어서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신라 제17대 임금인 내물 이사금의 시대인데요. 이를 기점으로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죠. 내물왕 시절에는 해안가의 외구 침입이 잦았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군사를 보내어 신라를 보호해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로마는 기세를 몰아 기원 후에도 계속해서 정복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 서기 43년에는 브리튼을 정복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브리튼의 왕 프라스타고스는 그동안 자신의 지위를 명목상 인정해준 로마를 동맹으로 간주하고 순종의 표시로 로마 황제를 자신의 공동 후계자로 삼고 자신의 두 딸과 왕비를 부탁한 후 죽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뜻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맙니다. 로마는 프라스타고스의 딸들을 겁탈하고 아내 부디카에게는 채찍질이 난무했죠. 참다 못한 부디카는 서기 61년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이케니족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약 100여 년간 이어지던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네로 황제의 자살로 막을 내리고 4명의 황제의 해라고 불린 68년 내전의 승자인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해 플라비우스 왕조가 열리는데요. 그는 최초의 평민 출신 로마 황제입니다. 검투사들의 결투가 주로 이루어진 콜로세움은 72년부터 8년에 걸쳐 건설되어 로마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고 서기 81년에는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함락한 것을 기념하여 티투스 개선문이 지어졌습니다. 플라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고 로마 제국의 황금기인 팍스 로마나 시대라 불리는 네르바 안토니누스 왕조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제국 최고의 명군으로 평가받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기에 로마 제국의 영토는 최대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로마에도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서기 192년에는 콤모두스 황제가 암살되면서 내전이 벌어지고 235년에는 세베루스 알렉산데르 황제의 암살 이후 40여 년간 20여 명의 황제가 암살되고 바뀌는 혼란의 군인 황제시대가 열립니다. 서기 29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의 위기를 막으려 사도 정치를 창안하였고 로마 제국을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었는데요. 50여 년간의 사도 정치 체계 이후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서로마 황제에 오르면서 현 이스탄불 위치에 있는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명명하고 천도하였고 결국 324년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을 통일합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훈족이 유럽을 침략하기 시작하고 야만 부족인 고트인과 벌인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로마 황제 발렌스가 사망하는 등의 일들을 겪으며 로마 제국은 다시 흔들리게 되는데요. 결국 395년에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영영 갈라지게 됩니다. 이후 410년에는 서고트족에 의해 455년에 다시 반달족에 의해 함락되어 끝내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번외로 로마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던 이 시기에 다른 상황들도 잠시 살펴보죠. 서기 410년에서 520년 무렵에는 앵그린, 섹슨인, 주트인이 잉글랜드에 정착을 했고 415년에는 서고트인도 서고트 왕국을 세우는데요. 다시 457년에는 앵글로 섹슨인이 브리튼 섬에 칠왕국을 세우고 456년부터 서고트인들은 스페인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29년 무렵
예수 그리스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받은 예수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처형됩니다. 바울은 45년에서 58년까지 지중해 동부 지역을 다니며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58년에서 60년에는 로마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편 서기 66년에 유대에서는 유대인이 로마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에 맞서 로마는 70년에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73년에는 유대인의 최후 항전지였던 마사다를 함락시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115년에서 117년에 이집트, 키레나이카, 키프로스에서도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켰고 132년에서 136년에도 유대인의 지도자 바르 코크바가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인 반란을 이끌었지만 실패하고 말았고 예루살렘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서기 227년에는 아르다시르 1세가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를 세웠는데요. 260년에는 페르시아의 샤푸르 1세가 로마를 물리치고 발레리아누스 황제를 포로로 잡기도 합니다. 이때 샤푸르 1세는 발레리아누스를 페르시아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발판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팔미라의 제노비아 왕비는 서기 268년에서 272년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일부를 정복합니다. 서기 325년 6월 19일 아나톨리아의 니케아에서 제1차 니케아 기독교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부활절과 삼위일체 등이 논의되었으며 보편교회의 정치적 외연이 확대되었습니다. 서기 484년에는 훈족이 페르시아 제국을 침략해서 황제를 죽였는데요. 이때 훈족은 기동성이 좋은 말을 전투에 이용했는데 말을 탈 때 두 발을 디디는 등자라는 것을 사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세로 승마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유럽에는 아직 없던 기구여서 훈족에 비해 페르시아 제국은 전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서기 70년부터 기독교가 알렉산드리아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180년 무렵부터는 남쪽으로도 전파되면서 285년 무렵에는 이집트의 수도사 문화가 시작됩니다. 서기 100년에서 700년에는 에티오피아의 악숨 문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악숨 왕국은 해양 무역과 상하 수출로 분을 쌓아가죠. 330년에서 350년 무렵은 에자나 왕이 악숨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에자나 왕은 333년 무렵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고 350년 무렵에는 메로에를 정복하고 악숨 왕국을 홍해 지역의 최대 강국으로 만듭니다. 서기 429년에는 반달족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북아프리카를 침공하는데요. 히포 레기우스 성을 포위해서 14개월에 걸쳐 공성전을 벌였고 결국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반달족은 북아프리카에서 435년에 로마와 평화협정을 맺어 동맹하였으나 가이세리크는 곧 동맹을 깨고 439년에 카르타고를 수도로 삼고 반달 왕국을 세웁니다. 이후 가이세리크를 필두로 한 반달 왕국은 35년 동안 대규모 함선을 조직하고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영토를 차례로 침략해 점령하죠. 이때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퍼지던 시기인데요. 아시아에는 서기 1년부터 인도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불교가 퍼지기 시작하여 100년 무렵에는 중국에도 불교가 전파됩니다. 서기 8년에서 25년까지는 중국의 신나라가 들어서 있었지만 25년부터 222년까지 한나라가 다시 돌아오면서 중국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91년 무렵에는 몽골 지역에서 활개를 치던 흉노족을 물리치고 100년 무렵에는 종이가 발명되었는데요. 이 종이는 최초로 펄프 형태의 제조 과정을 거친 종이입니다. 한편 서기 180년 무렵에 일본은 부족들이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문이 지방을 나누어 맡았는데요. 각 가문은 신토라는 토착 종교를 두었습니다. 450년 무렵에는 일본에도 문자가 전해지면서 드디어 문자라는 것을 쓰게 되었죠. 북아메리카 남서부에서는 서기 1년에서 500년 무렵까지 바스켓 메이커 문화가 일어납니다. 바스켓 메이커 문화는 총 3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1기는 수렵 생활, 2기는 반수렵 반농업 생활, 3기는 농경 생활입니다. 서기 50년 무렵에는 중앙아메리카의 테오티후아칸 도시가 세워지고 태양의 피라미드가 지어졌습니다. 멕시코 중부에서 가장 광대한 넓이를 가진 이 도시는 같은 시기에 전 세계 모든 도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며 500년 무렵에 정점을 맞았죠. 서기 200년에서 600년 무렵에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 티아후아나코 도시 일대에서 문명이 발달합니다. 이 티티카카 호수는 케추아어로 티티는 퓨마, 카카는 바위라는 의미인데요. 남아메리카의 강력한 토착 동물인 퓨마와 제규어 같은 동물을 호수 주변 원주민들이 숭배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스토리 덕후